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나손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나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는 뉴욕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문화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뉴욕에서 이런 작은 다툼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이런 갈등도 새로운 이해와 우정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나손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나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는 뉴욕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 안에서 친구들로 보이는 이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한국인을 질투하는 거야. 그런 무례한 태도는 일본에 두고 왔어야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여성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소 공격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작게 웃으면서 잘 됐다는 듯 두 사람의 싸움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문화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뉴욕에서 이런 작은 다툼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이런 갈등도 새로운 이해와 우정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때 운영하던 식당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 한가운데에서 고작 30% 정도로 떨어진 매출을 버틸 수는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빚을 진 채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슬란드로 다시 넘어와서 지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작년 말부터 슬슬 정책이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다시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넘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식당을 운영하며 좋은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 전공 분야 기술을 살려서 식당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욕 곳곳에 잘 되는 레스토랑, 디저트 가게, 카페 등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매장이 잘 되는지, 무슨 메뉴들이 인기를 끄는지 알아보아야 하니까요. 코로나 이후로는 시간당 임금이 크게 올라서 매출도 함께 높여야 하거든요. 오랜 시간 잘 되는 메뉴를 찾아 오픈해 매출을 상승시켜야만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오랜 시간 공부하고 매장을 연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메뉴를 정한 뒤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수백 가지인데 잡티 작은 저희 가게만의 특색을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벌써 이렇게 지낸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오셨습니다.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서 늘상 오는 안부 전화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르나손, 혹시 아이슬란드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니? 라고요. 저는 한참 메뉴 개발에 골똘하고 있을 시기라 난감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신다는 게 이해도 가지 않았죠. 혹시 부모님이 아프신 건 아닌지, 집안에 일이 생긴 건 아닐지 별별 생각들이 다 들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 부모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매장 준비를 앞두고 있어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는 요즘 너무 바빠.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야 라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장을 하고 계세요. 오이와 고추 등을 재배해서 마트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껏 수확한 걸 팔기 위해 촉박하게 영업을 다닌 적은 많았습니다. 결국 팔리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이유는 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북유럽에서는 틱톡 플랫폼에서 한 인플루 공개한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인플루언서는
로건 모핏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로건은 최근 한국 스타일의 오이 샐러드 레시피를 공유하였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그는 수준급의 한식 요리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식이 무엇인가 하고 알아보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 요리를 전 세계적으로 K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는 지금까지 김치나 보쌈 등 한국의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틱톡 플랫폼에 업로드하였고요. 한국 팬들도 다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건이 최근에는 한국식 오이 샐러드 레시피를 업로드했다고 해요. 저도 찾아보니 지난달부터 거의 매일매일 오이 레시피 영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흥미가 생겨 영상을 몇 개 찾아보았습니다. 로건은 오이를 얇게 썬 다음 참기름과 마늘, 식초, 고추, 기름 등을 넣고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라 선뜻 무슨 맛인지 유추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레시피가 현재 북유럽에서 히트를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이를 포함해서 레시피 재료에 속하는 참기름과 고추, 기름 등 판매량도 크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아이슬란드의 농민협회나 슈퍼마켓 관계자들이 바빠진 것이었어요. 영상 조회수만 해도 2천만 회가 넘었을 정도였거든요. 5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로건이 매일 오이 샐러드 레시피를 올리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북유럽 쪽에서는 너도 나도 이 레시피를 따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보기는 했지만 선뜻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선 부모님께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잠시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친구인 오스카는 부모님을 도와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늦은 시간인 주로 날지만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이슬란드에 온 거야? 자고 있었는지. 푹 잠긴 목소리를 오스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뜸 요즘 너네 가게에서도 오이가 잘 팔려 하고 물어봤어요. 오스카는 잠시 아무 말도 없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잘 팔린다 뿐이야. 요즘은 없어서 못 팔지 가격도 배로 뛰었어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갑자기 왜 다들 오이를 그렇게 소비하는 건지라며 한숨을 푹 내쉬었는데요. 오스카가 왜 그러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받은 이후부터 제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스카는 곰곰이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정말 바쁘긴 하실 거야. 어디든 오이가 금방 동나버리거든 이라고요. 저도 늘 잘 될 거야. 내 할 일만 열심히 해라고 격려를 보내는 친구가 이런 반응이니 더 놀랍더라고요. 아마 전에 들은 것보다 훨씬 바쁜 상황이실 거라는 것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넘어온 지체에 3개월이 되지도 않았을 시점이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다시 매장을 오픈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아직 메뉴 구상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돌아갈 마음은 단 1%도 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요.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받고 친구인 오스카와 전화를 한 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한식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대체 어떤 맛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극찬을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 개발을 하면 틈틈이 로건의 영상을 따라 한식을 해먹어 보았습니다. 평소 저는 피자나 빵 종류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의 음식들은 입에 잘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니 꼭 먹어보고는 싶었어요. 저 역시 마트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구입해 보았습니다. 평생 살 일이 없었던 참기름이나 액젓, 고춧가루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면서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픈할 매장은 정반대의 메뉴들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식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없었던 일처럼 가게 오픈만 준비하기에는 제 궁금증이 너무나도 컸어요. 후회하더라도 한식을 먹어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특별한 맛이길래 오이 대란을 일으켰을 정도인지도 알아보고 싶었고요.
저는 로건이 알려준 대로 오이 샐러드를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몰랐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걸 오이소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나면 밤 요리를 먹을 때 오이소박이를 곁들여 먹으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저도 메뉴 개발 덕에 자주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주 오이소박이를 함께 먹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없으니 어떤 음식을 먹어도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양식을 먹을 때 피클이 빠진 듯한 느낌.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오이소박이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로건의 다른 음식들도 따라해보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매장을 오픈해야 하는데 언제까지고 한식에만 매진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한식 매장을 오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한식도 궁금해졌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제 식당의 단골이었던 벨라를 만났던 날이 있는데요. 벨라는 저를 보자마자 아르나손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제 가게는 안 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벨라를 보고 반가워 흥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벨라 잘 지냈죠? 저 다시 새로운 매장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오픈하면 연락할게요. 꼭 와요 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벨라에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졌고요. 벨라에게 주변 카페에 가서 잠시 수다를 떨자고 제안했습니다. 벨라도 딱히 바쁜 일은 없었는지 저를 따라 나섰고요. 저희는 길거리의 한한적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벨라는 기자인데요. 뉴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보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벨라에게 최근 저희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오이소박이라는 샐러드를 먹어보았고 한식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다는 이야기요. 벨라는 제 말을 듣고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오 잠시만 기다려봐요 라며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 채로 통화를 하고 오겠다는 벨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벨라는 멀리서 잠시 전화를 하더니 금방 자리로 돌아오더군요. 그 후 제가 기뻐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은 벨라는 뉴욕에도 한국 음식들 파는 곳이 있는 거 알아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몇몇 한식 매장들을 알고 있었던 터라 그렇다고 했죠. 제 대답을 들은 벨라는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 일반 식당들 말고요. 한국의 반찬들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반찬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해서 가만히 벨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벨라는 얼마 전에 같은 팀 동료가 취재를 했거든요. 맨하튼 한인타운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가게가 있다고 했어요. 주소를 받았으니 한번 가봐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던 것이라 더 흥미가 생겼고요. 벨라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맨하튼의 아닌 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변에 있는 한식 가게들에서 사 먹을 생각만 했었지 한인타운에 방문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한인타운은 매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주로 한국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시만 돌아다녀 보아도 저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인타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한인타운에 왔다는 게 어쩐지 민망해서 쭈뼛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반찬 가게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게의 이름은 우리 집이었어요. 영어로는 어음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마치 집으로 돌아간 듯한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가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매장은 곳곳에 큰 획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곳에 수많은 반찬바, 도시락들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보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대체 무얼 사서 먹어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로건의 영상에서 보았던 음식들을 위주로 담아보았습니다. 전이나 잡채의 김밥 등도 다양하게 골랐고요.
나물과 김치 종류들도 구입하기로 결정했죠. 국 종류도 많았어요. 저는 쌀밥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는 순두부찌개를 구입해봤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방문한 날, 산 것만 해도 거의 10개 이상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을 거예요. 매장에는 간단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인들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뉴욕의 물가가 너무나도 높은데 우리 집의 메뉴들은 정말 착한 가격에 양도 많았거든요. 저 역시 앉아서 간단하게 처음으로 김밥을 먹어보았고요. 과감한 김이라는 게 처음에는 낯선 비주얼이라 먹기 꺼려진 게 사실이지만 이내 적응이 됐습니다. 고슬고슬한 밥과 반찬들의 조화가 정말 좋았거든요. 한 줄만 먹어도 든든하다는 점 역시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 다녀온 날 벨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잘 다녀왔고 사온 것들 중 마음에 드는 메뉴를 가져다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벨라는 자신과 함께 사는 룸메이트들이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았고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하며 저녁을 함께 먹자고 이야기한 후 벨라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벨라는 생각보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살고 있었는데요. 저녁을 함께 먹게 된 건 저와 벨라, 덴마크에서 온 루카와 일본인인 나차였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루카, 나츠아에게 인사를 한 후 부엌으로 들어섰고요. 제가 우리 집 한식가게에서 사온 반찬들을 풀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보고 눈을 반짝였는데요. 제가 벨라에게 소개를 받고 한인타운에 가서 사온 것들이에요. 혹시 저녁 전이라면 같이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츠아는 약간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벨라와 루카는 흔쾌히 좋다고 대답해 주었기 때문에 음식을 데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나물부터 잡채, 국물, 볶음밥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도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중 어떤 사람들도 맛이 없거나 별로라고 느껴지는 반찬이 없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벨라는 저희 회사에 한국인들이 있거든요. 이 매장에 대해서 자주 들어왔는데 꽤 오래 전부터 잘 됐던 곳이라고 해요. 한 10년 전쯤 그때부터 유명한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게에 다녀오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기까지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벨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인들 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눌 동안에도 낫지 않은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어요.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인데 별로 맛이 없는 건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건지 너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희 대화만 듣고 있으니 저도 신경이 쓰여서 괜히 말을 붙여보기도 하였는데요. 저희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있자 낫지 않은 음식이 입에 잘 안 맞네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시리 미안해져서 아쉽네요. 저녁을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저 요리사거든요. 다른 메뉴 뭘 좀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허둥지둥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퍽 당황스러웠었나 봐요. 저희 집도 아니잖아요. 세 사람이 쉐어해서 사는 곳인데 제가 사온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니 반사적으로 그런 대답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낫지 않은 제 대답을 듣고 일본 음식 중에 할 줄 아는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았고요. 솔직히 일식은 자주 먹긴 했지만 제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츠아의 말을 듣고서야 괜히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루카가 나섰습니다. 다소 차가운 말투로 나츠아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오신 손님에게 그게 무슨 말이야. 나츠아 너는 가끔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루카의 말을 들은 나츠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은 척을 하면서 내가 뭘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이야 라면서요. 벨라와 저는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대화를 들으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거나 싸웠거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루카는 저희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반박이라도 하듯 나츠아를 지적했습니다. 아니, 너 이상하다는 거 나 평상시에 자주 느꼈어. 특히 한국이나 중국 이야기가 나오면 더 그렇던데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자주 봐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요. 낫지 않은 루카의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면서 루카를 똑바로 보고 난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일부러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라고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런 나츠아를 지배하게 물어뜯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난 내가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걸들은 적이 없어. 저번에 벨라 동료들이 집에 왔을 때도 유난히 한국인에게만 쌀쌀맞게 굴었던 거 우리가 몰랐을 것 같아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낫지 않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요. 저희를 보며 먼저 일어나야겠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라며 뒤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루카는 끝까지 나츠아를 향해서 한국인을 질투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돈은 일본에 두고 왔어야지라고 외쳤어요. 낫지 않은 끝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요. 루카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벨라 역시 저와 함께 얼어있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루카를 팔꿈치로 툭툭 치며 짓궂었다는 듯이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벨라, 루카에게 나츠아가 저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나 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벨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루카 말대로 나츠아가 한국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집에 동료들을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유난히 한국인들에게만 무안을 주더라고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납득이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카는 제가 만난 일본인은 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는 다 자기네 것이라고 해요. 한국을 지배하면서 일본이 다 알려준 거라나? 지금 한류가 유행이니 그런 생각이 더 심해지는가 봐요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벨라와 루카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음식도 정말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요. 저 역시 한 차례 소동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집에서 사왔던 반찬들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자주 가게를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